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여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세에 몰렸습니다.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중론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결국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수렁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여론은 푸틴 대통령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보여준 푸틴의 전술과 전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서방 사회에서 푸틴은 여섯수를 미리 읽으며 서방의 허를 찌르는 명리한 지도자로 평가돼 왔지만 이것이 한낱 거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에 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인 티모시 애쉬는 전술 전략 천재로서 푸틴의 이미지가 너덜너덜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푸틴의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올인하고 있는 사이 러시아의 턱 밑에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나라는 그동안 러시아의 속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이에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고민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의 등을 돌린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한국이 초대박 이득을 얻을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나라가 발빠르게 러시아를 손절하고 한국의 협력 강화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중앙아시아 북부 카자흐스탄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현지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하는 행사인데요. 특히 이번 행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 위치한 아스타나 SOS 어린이 마을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부모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자녀들이 모여 생활하는 어린이 보호시설로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곳인데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이 지난 2015년부터 이곳을 방문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청사초록 만들기와 전통무늬 열쇠고리 색칠하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에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는 평소 한류 열풍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맡기지 않는 한국민들의 마음에 감동한 것인데요. 이처럼 카자흐스탄 내에서 한국에 대한 무호적 이미지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가장 가까운 나라로 여겼던 이 나라를 빠르게 손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카자흐스탄 일간 템그리 뉴스지는 카신두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일명 슈퍼 대통령이라 불리는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개헌을 통해 국회에게 이양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해 향후 헌법의 유동성을 사전에 막는 정치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관행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이 유대관계적 권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기존의 악습과 관행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길을 걷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러시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속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칠러 국가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카자흐스탄을 지배해온 나자르바예프는 대놓고 푸틴과 친분을 과시해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 LPG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 최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늙은이는 물러가라며 나자르바예프를 규탄했습니다. 실제로 나자르바예프는 소련에서 독립한 뒤 30년간 카자흐스탄을 통치하며 권력을 휘둘러왔습니다. 심지어 2019년 시위 속에 퇴임하고서도 권력의 핵심인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계속 맡으며 상황으로 군림해 왔는데요. 이처럼 늙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는 동안 자원강국 카자흐스탄의 모든 혜택은 독재자와 부유층에게 돌아갔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져 갔습니다. 오죽하면 카자흐스탄 국민들 사이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유일하게 번영한 게 부패이다. 국가가 나자르바예프 일족의 사기업으로 전락했다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볼 정도였죠. 이런 가운데 3년 전 새롭게 정권을 잡은 토카예프 대통령은 변화를 꾀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헌을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부러운 민주화, 그동안 보이지 않게 카자흐스탄을 휘둘러왔던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그동안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듯 무서운 속도로 러시아 손절에 나선 것인데요. 이를 방증하듯 미국 NBC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자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은 시스토 군 파병은 시스토 영토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푸틴 대통령의 도네츠크 루간스키 공화국 독립인정과 관련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또한 카자흐스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안에 나서자 외환거래 시장을 일시적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하는 등 러시아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국민들의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도 허가했습니다. 이에 현재 카자흐스탄 전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카자흐스탄이 느닷없이 민주주의 국가를 선언하자 러시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 국경을 맞대고 같은 노선을 걸어오던 카자흐스탄이 이들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그동안의 인면을 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자흐스탄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손을 잡는다면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언제 자신들의 코앞에 미군이 주둔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로 경제 파탄의 위기에 놓인 러시아에게 카자흐스탄의 손절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러시아 경제 성장에 일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자흐스탄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중앙아시아 최대의 자원 부국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이 생산되는 주요 산유국이자 우라늄과 크롬 등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우라늄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겐 굉장히 중요한 자원 수입국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 운영 및 핵무기 생산에 이용하는 우라늄의 대부분을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하고 있던 것이죠. 실제로 BBC는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 때부터 러시아의 주요 우라늄 생산지로 현재도 카자흐스탄 동부의 쿠르차토프시 일대에는 소련 해체 후 폐쇄된 핵실험장들이 잔존해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변심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를 명분으로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카자흐스탄과의 경제 교류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주한 카자흐스탄의 듀센바예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협력하면 이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며 양국의 삼생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희토류를 만정적으로 공급해 한국의 첨단 산업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도 카자흐스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이며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1위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으로 불리는 우리 동포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양국 경제 협력과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간섭, 그리고 오랜 독재로 제자리 걸음을 해왔던 카자흐스탄이 민주화 선언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만큼 더욱 단단하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겠죠. 청중의 일부 의견.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전부 서방에 붙어야 한다. 경제와 외교 유대를 강화하면 서로 유익하고 유엔에서도 지지도 한 표 더 받고 발언권도 강화되고 세계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게 되면 한국이 G7이나 희망사항이지만 미래의 유엔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중러 사이에 있는 나라는 이젠 안보 불안 때문에 돌파구를 만들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중러에 붙으면 당연히 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 북한도 제발 잘 판단하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